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일 사는 싱글맘 뿌리아날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독일 사는 싱글맘이 아니죠. 네,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네, 이제 채널 이름을 어떻게 바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에 채널명을 지을 때 사실 저는 필명을 이미 뿌리와 날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뿌리와 날개로 하려고 했는데 채널명은 한 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직관적으로 느낌이. 그래서 저의 정체성을 함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뿌리와 날개를 버리고 싶지는 않았고, 그래서 그 앞에다가 그렇게 타이틀을 단 거예요. 독일 사는 싱글맘. 그래서 그때 이미 생각은 했었죠. 내가 더 이상 독일에 살지 않게 되면 이 이름을 쓸 수가 없겠구나. 근데 어차피 저는 뿌리와 날개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의치는 않았고요. 네. 제가 독일 살면 독일 사는 싱글맘이고, 필리핀 살면 필리핀 사는 싱글맘이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이 독일 사는 싱글맘이라는 타이틀을 빨리 떼게 돼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름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뿌리와 날개는 일단 그대로 두고 싶고, 앞에 이 싱글맘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독일서 온 싱글맘, 한국 사는 싱글맘, 그죠? 아니면 돌아온 싱글맘? 모르겠다. 근데 싱글맘은 싱글맘이니까 그래요. 그거는 차차 알아보도록 하죠. 네. 저는 이렇게 야외에서 또는 이동을 하면서 영상을 찍는데 별로 익숙하지 않은 유튜버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영상을 찍고 있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어붙여야 될지.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래도 여행 와가지고 요거 한 장면은 남겨놓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삼각대에다가 카메라를 고정해서 영상을 하나 찍어봅니다. 마이크를 달았는데요. 지금 체크해본 결과로 오디오가 괜찮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밖에서 찍으면 이렇게 나중에 들어보면 소리가 막 찢어지고 끊기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등으로 바람을 막고는 있는데, 한번 봐야죠. 바람이 세서 삼각대 쓰러질까봐 오른손으로는 삼각대를 잡고 있고, 왼손으로는 마이크에 바람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방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광경을 보시겠지만, 이걸 촬영하는 사람은 참 노동입니다. 그래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해야 되지? 그죠? 그리고 워낙에 할 일이 많기도 했고, 몸이 안 좋기도 했고, 굉장히 단시간 내에 빠르게 결정을 했고, 또 빠르게 움직여야 됐기 때문에, 맞아요. 고민할 시간도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 10년을 보낸 독일 생활을 더군다나 이모님하고까지 마지막에 이렇게 허겁지겁 마무리를 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휴가를 계획을 하게 됐죠. 시간을 맞춰서. 운이 좋게 이제 모든 게 다 잘 따라줬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행선지를 그리스로 정하려고 했어요. 댓글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제 초기 블로그 구독자이신 분이 적어주셨던데, 맞아요. 너무나 힘들고 고됐던 어느 날, 진짜 아주 초기에, 그래서 독일에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되게 힘들었던 어느 날, 날씨도 되게 춥고 겨울에 해도 안 들고 막 그런 와중에 제가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언젠가 내가 돈을 벌게 되면 내 힘으로 산 비행기 티켓을 들고 비니하고 그리스 산토리니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근데 막 짐을 이고지고가 아니라 정말 나폴나폴 거리는 원피스에다가 밀짚 모자 쓰고, 한 손에는 여권 들고 비행기 티켓이랑, 그리고 다른 손에는 비니 손만 잡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비행기를 타고 휴가를 가고 싶다고 했죠.
왜냐면 그때는 진짜 오만 때만 대를 다 이고지고 다닐 때여가지고 유모차가 일단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독일 왔다 갔다 할 때에도 정말 트렁크에 짐을 말 그대로 이빠이 더 이상 실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항상 그렇게 해서 왔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엄마도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그랬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던 때였었기 때문에 짐 별로 없이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꿈을 꿨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하기로 아기가 아직 1살이니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6, 7살 정도 되면은 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겠거니, 그러면 휴가를 갈 수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물론 비니가 7살이 됐을 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때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여행을 가기도 어려웠겠죠. 그래서 저는 비니가 9살이 된 작년에서야 이제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한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유롭지 않은 살림이지만 마지막에 가는 길에까지 뭐 돈에 절절매고 싶지는 않았고,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없이 살면서도 저는 별로 돈에 절절거려 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어떻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했죠. 여행을 가자. 그래서 이제 비니가 3월 말에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10살 생일이에요, 올해가. 그래서 비니 생일 선물 겸 이모님과의 작별 여행 겸 효도 여행 겸 우리의 마지막 유럽에서의 여행이자 첫 휴가이자 또 마지막 휴가이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여행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참. 여러모로 아기가 딱딱 맞아가지고, 그래서 있는 돈 탈탈 모아가지고 1월 달에 여행을 예약을 했고요. 워낙에 정신없이 이사 준비하기만도, 아니죠, 1월이었으면 이사 준비는 커녕 아직 일을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유튜브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일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일하기도 바빴던 때라서 휴가는 정말 신경도 못 썼고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로 가고 싶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3월이 아직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지중해라도 4월이 넘어가야 바다 수영도 가능하고 한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카나리아 제도가 이 시즌에는 그나마 제일 따뜻하대요. 그렇다고 뭐 카리빅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너무 머니까. 그래서 카나리아 제도라는 데가 좋다고 해가지고 이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간 겁니다. 그리스 여행 너무 가고 싶긴 한데 뭐 덜덜 떨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왔고, 여기는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 있는 제일 큰 섬인 테네리페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사실 예약을 했어요. 그 여행사에 갔더니 독일은 여기 휴가 프로그램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따뜻한 데가 카나리아 제도고, 여러 가지 섬을 봤는데 저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듣고 결정을 하는데 여기가 제일 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큰 섬이기도 하고 바다 수영도 가능하고, 그래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2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도대체 어딘가 뭐 하는 섬인가 하고 뒤져봤더니 유명한 데더라고요. 휴양지로 윤 식당을 여기서 찍었대요. 이 섬에 있는 가라치코라는 마을에서 윤 식당을 찍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윤 식당 보기는 봤는데 어머 그게 여기야? 이러면서 그리고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도 나왔더라고요. 테네리페 참사라 그래가지고 되게 큰 항공사고가 났대요. 비행기 2대가 부딪혀서. 그것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보기 시작을 했죠. 화산으로 이루어진 섬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변가의 모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까맣고요. 그래서 제주도하고 비슷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막상 와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글을 썼을 때처럼 뭐 이렇게 나폴나폴 거리는 원피스에 밀짚 모자 쓰고 비니 손만 잡고 비행기를 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살던 동네에서 이삿짐 여행 가방 3개 다 꽉꽉 채워가지고 20kg 다 되게 비니하고 저하고 그거 기차 타고 옮겼고, 오후 3시에 이모님 사시는데 도착해가지고 그날 8시에 씻고 잠들어서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준비해서 8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가방을 많이 줄여서 가볍게 오기는 했지만 여기 오기 직전까지도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비행기 탈 때는 심지어 8도였어요. 독일에서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고 비가 오는 바람에. 그래서 겨울옷 꺼내가지고 그거 다 주섬주섬 챙겨 입고 비행기를 탔고, 근데 다행히 여기 도착하니까 이제 20도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챙겨온 여름 옷들 잘 꺼내서 입고 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모님하고 비니하고 저하고 셋이서 올 인클루시브로 여행을 왔어요. 올 인클루시브면 하루 3끼 다 호텔에서 밥이 나오고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은 여기 호텔 버스가 픽업을 해가지고 데려다주고, 그러니까 호텔에서 제공하는 뭐 여러가지 투어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만 엑스트라로 돈이 들어가지 나머지는 다 그냥 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워낙 식도락을 즐기는 사람이니까 여기 오면 매일매일 다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 인클루시브를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웃긴 게 조식만 있는 그 프로그램보다 삼시세끼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가격이 훨씬 싼 거예요. 그래서 뭐 싸니까 어쨌든 밥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약을 했고, 그래서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세상에 호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음식 너무 잘 나오고요. 완전 내 스타일. 진짜 정말 경황이 없이 예약을 했고, 그냥 진짜 돈만 내놓고 2달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신경을 전혀 못 쓰고 있었다고요. 예. 티켓팅도 떠나는 날까지 못했고, 그냥 기차 티켓만 떠나기 며칠 전에 허겁지겁 오픈을 했는데, 그 정도로 진짜 준비 없이 온 여행이었기 때문에 아무 기대도 없었고, 기대가 없어서 더 좋을지도 모르죠. 우리 도착한 날 떠나는 여행객들이 있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 계속 비가 왔대요. 그래서 많이 못 즐겼다 하더라고요. 프로그램도 많이 취소가 되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햇살을 몰고 다니는 여인입니다. 제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뭐 무터킨트 쿠어를 가도 그렇고요, 휴가를 가도 그렇고, 날씨가 안 좋았다가도 제가 딱 도착을 하면 날이 개요. 한국에서 여행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 왔을 때 장마 기간이라고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셨는데 제가 오자마자 장마가 거쳤고요. 또 제가 여행을 계획한 딱 2박 3일 동안 그때도 날이 갰습니다. 그 앞뒤로 비가 많이 왔고.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우연이겠지만, 예, 항상 햇살과 함께 하죠.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즐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문 닫고 떠날 때 슬프고 마음이 아팠죠. 근데 일단 여기서 지내는 7박 8일 동안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이모님하고 비니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잘 지내기로 했고, 또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너무 좋고 그래요. 이별이 아쉽고 물론 슬프죠. 근데 어쩌면 아직 그렇게까지 와닿거나 실감이 나지 않아서 좀 덜 슬플 수도 있어요. 이사 준비하면서도 되게 이상한 포인트에서 울고, 남들 다 울 때 안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뭐 워낙에 오래 있던 곳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또 1년에 한 번씩 한두 달 이렇게 독일을 떠나서 한국에 있고 그랬기 때문에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감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이렇게 또 지내고, 또 어느 날 사무치게 그리워지거나 슬퍼지면 그때 또 그리움을 토로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 몇 번이나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한테 약간 미안한 마음이 항상 좀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이 이제 유럽에서 많은 풍경을 보여주는 유튜버를 사랑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구독해서 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저라는 사람한테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독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제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한데 그래도 유럽 사는 유튜버니까 이런 풍경들 보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못 보여드려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거 많이 나눠주고 싶잖아요. 근데 뭐 제가 그렇게 여유가 많아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 채널의 취지 자체도 뭐 유럽 생활의 아름다우면 여러분의 그 각양각색의 유럽에 대한 판타지를 세워주는 그런 채널도 아니었고, 그래서 한국으로 간다 그랬을 때 몇몇 사람들은 그런 걱정도 했어요. 너 채널에 구독자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너 그동안 유럽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가졌던 건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가끔 계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우리 채널의 취지가 유럽의 풍경을 보여주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의 의미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방구석에서 영상을 찍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살든 내 머릿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나의 생각과 의견, 철학, 의미, 그런 것들이 우리 채널의 취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제가 이사를 간다거나 해서 뭐 채널이 흔들거린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뭐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죠? 그냥 저는 제 갈 길을 가는 거지.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지? 네,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그런 얘기도 있기는 했는데, 네, 그것과는 별개로 또 제가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이런 좋은 거를 참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가끔 생각은 했었죠. 뿌리와 날개라는 사람의 채널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유럽 유튜버라는데 유럽 풍경도 제대로 못 보시고 그죠? 나름 약간의 책임감? 그런 것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짧게나마 여러분한테 좋은 풍경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또 여러분하고 이런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을 여기 있을 때 이런 예쁜 풍경을 배경으로 많이 하고 싶은데, 근데 또 대본이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대본을 쓰기 시작하면 또 일이니까. 근데 뭐 제가 휴가 와가지고 일할 일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네, 대본 없이 그냥 주절주절 나불나불 거리는 거예요. 그래도 풍경이 예쁘니까 그걸로 즐기시기 바라고, 여러분도. 아유, 저기 춤춘다. 자, 그러면 대충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 전경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